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고 질문하시죠. 네, 여기 네. 네네네. 하도 장래가 커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업체에서 일하지 않고 이러한 EPC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 회사 이름은 OIC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동안에 제재기관의 NIOC 프로젝트에 현재 그 공사하지 않습니까? 특히 사우스파. 그거를 우리가 발주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본사를 통해 가지고 두바이 아니면 말레이시아 통해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제는 당연히 제 상국가에서 우리가 이제 한국 업체들한테 페이를 했는데 지금 원화 결제 시스템이 복구가 된다면은 저희가 기존에 우리가 미지급금이 좀 있는데 수출 체인으로 볼 때는 이란, 그 다음에 제3국, 그 다음에 한국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그 상황에서 원화 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은 EPC사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 업체들한테 뱅크 개런티를 요청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즉각 우리가 새로운 PO가 있다면은 한국 업체한테 주었을 때 뱅크 개런티가 한국 시중은행에서 직접 발행이 가능한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예, 기획재정부 허지인 사무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현재 원화 결제 시스템은 이란의 업체와 한국 업체 간에 중간에 이제 이란 CBI가 매개로 해서 다이렉트로 국경 간에 돈이 실제로 오고 가는 건 아니지만 양 기업 간에 직접 거래가 되는 형태가 현재 원화 결제 시스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3의 기업이 중간에 하나 더 들어와서 삼각형이 되는 형태인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제3국에 있는 업체를 PSP 업체라고 합니다. 프로큐먼트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해가지고 거기서는 하나의 이제 중개 역할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바이에 우리 파트너가 있다면은 두바이 회사가 수입을 해가지고 트랜시먼트를 해가지고 우리 사이트에 옮기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왜냐하면 스케임이 정확히 CBI를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는 문제도 있고요. 또 특히 국내에서 그런 부분은 한국은행의 제3자 지급 수령 신고라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제도적인 어떤 다른 부분까지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별도로 저희한테 조금 상세한 어떤 인포메이션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의견을 드리면 안 될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Q&A의 자체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좀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얼마만큼 빨리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가장 큰 거기 때문에 좀 신경 좀 써줬으면 일단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원화 결제 시스템은 이 이란 업체와 우리 한국 업체 간에 다이렉트 거래를 전제로 일단 한 거기 때문에 예. 좀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를 딱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예. 정확히 못 들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제재가 풀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제3국이 아닌 직접 한국 업체에 발주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은행 개런티 PBG라든가 퍼포먼스 뱅크 개런티라든가 APBG 어드밴스 페이먼트 개런티 뱅크 개런티를 요구했을 때 직접 이란 클라이언트인 저희들한테 시중은행에서 뱅크 개런티를 이슈가 가능한지. 예.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원화 결제 시스템 외에도 여타 통화 결제 등이 구축이 될 겁니다. 그때 예. 이제 시중은행도 이 결제 송금하는 데 다 참여를 할 거고요. 예. 그러면 그 부분도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앞에 부분. 네. 안녕하세요. 녹십자 해외사업본부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김모노 대리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란에 혈액제제 공장을 수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공장 수출 시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턴키 베이스로 공장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비나 기계 같은 것이 실제로 수출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한국에서 이란.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예를 들면 뭐 원심 분리기라든지 각종 기기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제재 해제에 따라서 혹시 이 해당 리스트가 업데이트가 될 예정인지, 그리고 또 언제쯤 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산업부 무역안보과장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그 부분은 그 전략물자에 해당이 되는 사유로 기존에 다 이제 금지 대상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상화되고 이제 풀리는데, 다만 그 산업부 이제 그 부분은 전략물자관리원의 확인을 거쳐서 그 산업부의 허가를 받아서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제약 사항이 없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리스트는 차이가 없고 단지 그 프로세스만 바뀌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리스트는 기존에 이제 있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거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네, 또 질문. 네, 안녕하세요. 인코캠의 김경숙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저희 지금 보도자료, 17일자 보도자료 보면 중개무역이 허용이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어떤 분이 설명하신 것처럼 지금 원화결제 시스템은 이란이랑 한국이랑 다이렉트 거래 전제하다면, 그러면 이게 중개무역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제3국에 그 물품대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유로화나 다른 그 원화가 아니고 달러가 아닌 다른 결제 통화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기업은행이랑 우리은행 통해서만 한국은행 원화 결제를 지금 수취할 수 있는데, 지금 기업은행이나 우리은행에서는 아직도 BL 오리지널을 내야지 수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선수금 수취가 불가능한데 이게 지금 해제가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기존에 그리고 제재 일환으로 지금 라인 BL만 허용이 됐는데 하우스 BL도 가능한지. 네, 세 개까지만 네. 일단. 네, 이것도 역시 기재부에서 답변할 사항인 것 같은데. 예, 저희 기재부에서 답변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단 중개무역의 허용 범위는요, 예전에는 인도적 물품에 한정돼서 허용이 됐었는데, 이번에 제재 해제가 되면서 이번에 미국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중개무역은 이제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적 물품 외에 이제 일본 물품도 중개무역은 이제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남아있는 쟁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란과 우리나라 또 제3국 기업, 이 3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하고 제3국 기업 간에 이제 수출이나 수입, 대금 결제를 이루어질 때 당연히 달러 결제는 허용이 안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정말 남아있는 쟁점은 뭐냐면, 그러면 달러가 아니면 유로화나 엔화나 이런 거로 결제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겠죠.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미국하고 명확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왜 협의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원화를 가지고 예를 들면 수입 대금을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기업에 보낸다고 하면 중간에 유로화로 보낸다 하더라도 중간에 달러로 한번 컨버트가 된 다음에 다시 유로화로 컨버트가 돼서 송금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결국은 달러 공급이 중간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은행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결제하는 그 시스템상으로는 맨 뒤에 이 미국의 은행들이 중간에 항상 끼어 있고 그 청사는 뉴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프라이머리 सँ션에서 얘기하고 있는 미국 금융기관이 연루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하고 연계돼 있는 건지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 저희가 지금 계속 확인을 요청을 하고 있고요. 저희 생각으로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고 뭐 최소한 일주일 이내에 정리가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개무역은 일단 범위는 다 된다. 결제하는 방법은
뭐 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1월 25일 날 이제 운영을 시작하는 센터라든지 또 저희 홈페이지, 산업부 홈페이지 이런 데를 통해서 명확하게 고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수금 문제였죠? 선적하기 전에 수출하려고요. 뭐 선급금이라기도 하고 선수금, 우리 입장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말은 바꿔지겠죠. 제재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제재하기 전에는 선수금 수치가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선수금이 가능할 거고요. 저희 기재부에서는 아마 다음 주부터는 현재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에서도 선수금 지급이 진행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1월 16일자로 저희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지침을 저희 기재부 장관 통첩으로 하는 허가제를 중단시키면서 일부 조항을 저희가 추가한 게 이제 아직도 잔존 제재 대상자들이 남아 있고 뭐 이런 좀 아직도 미국에서 제재를 가는 부분이 있어서 허가제는 폐지하지만 은행들이 이 금융거래와 관련돼서 제재 위반과 관련된 여부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단서를 하나 붙였습니다. 그걸 안 붙이면 여러분 기업이나 은행들이 나중에 크게 낭패를 볼 수 있어서 저희가 그 조항을 하나 추가를 했고요. 해서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 은행들은 아마 최소한의 확인 서류들을 요청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라든지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선수금이 제재 위반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어떤 확인서라든지 또 필요한 경우에는 선적전 수출 필증이라든지 이런 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고 기업분들도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아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서류를 요구를 할 거고 그 정도만 미처하면 바로 선수금이 수령이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 시기는 아마 다음 주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선사에서 발행하는 라인 BL만 허용을 했었는데 하우스 BL, 포워더에서 발행하는 하우스 BL도 허용을 가능한지. 지금 질문의 핵심은 현재 이란하고 교역에서 화물 운송하는 참여하는 선사는 지금 굉장히 제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참여 선사들이 자유롭게 확대되느냐는 부분인가요? 그게 연관이 있는데 전에 지금 일부 4개 기존에 제재가 가해지면서 4개 선사에서 발행하는 BL만 되면서 그러면서 라인 BL만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선사 제재가 풀어졌잖아요. 생션 리스트에서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선사에서 발행하는 라인 BL 말고 포워더 같은 데서 발행하는 하우스 BL도 이제 허용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은 그러니까 현재 이제 원화결제 시스템 운영하고 있는 우리은행하고 기업은행 또 산업부 저희 기재부 이런 관련 기관 간에 정확하게 클리어가 되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금방 질문하시는 부분은요. 이 부분도 다음 주 초에 각종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계약 확인사항을 추가한다고 그러실 때 면장 같은 것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단 면장이 발행이 된다는 거는 예를 들면 BL 같은 경우는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네, 요구할 수 없겠죠. BL은 요구하지 않아도 면장이 발행된다는 건 이미 물건을 실을 준비가 다 됐다는 거잖아요. 그건 BL 발행하는 거하고 사실상 며칠 차이가 안 나는 건데 저희 같은 무역회사 같은 경우는 물건을 제조업체에서 사서 보내는 입장이면 물품대를 제조업체에 보내야 되는데 면장이 발행되면 저희는 이미 일하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요? 네. 그러면 최소한으로 요구할 수 있는 서류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면장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질문 더 받기 전에 아까 코트라 한선희 단장 자료가 지금 도착했답니다. 그래서 먼저 나가신 분은 픽업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무역협회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할 겁니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손 높이 드신 분. 안녕하세요. 개인 무역하고 있는 박유계라고 합니다. 원화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원화 결제 시스템은 환리스크가 없다는 측면에서는 환리스크가 없다는 측면에서는 달러 결제보다 더 편한 시스템이 수출자에게는 많은 수출자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당분간은 원화 결제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2차 제재가 해제가 되고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원화 결제 시스템이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한국 정부에서 이란 정부하고 어떤 협의를 해가지고 이 원화 결제 시스템을 계속 유지시킬 수가 있는 건지 그 바람은 계속 유지시키는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화 결제 시스템의 사실 장점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원화 계좌의 주인은 저희 한국 정부가 아니고 이란 중앙은행이 이제 이 계좌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 동결 자산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동결 자산은 이제 송금이 이제 해제가 돼서 이란이 언제든지 원하면 이란 본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란의 자산인 거고요. 다만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 그 유로화라든지 여타 국제 통화 결제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당분간 원화 결제 시스템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장점도 있고 또 나중에 이 원화 결제 시스템에 있는 잔고가 활용도가 또 다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게 있어서 저희가 빠르면 다음 주 정도부터 이란 중앙은행하고 이 원화 결제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언제까지 운영할지에 대해서 협의를 시작을 할 겁니다요. 그래서 이 협의 결과에 따라서 원화 결제 시스템이 언제까지 운영이 될지 또 활용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이런 게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네, 또 질문. 저 뒤에 그 카메라 바로 밑에 계신 분. 예, 안녕하세요. 동진쌤께 조상훈이라고 합니다. 예, 좀 질문이 좀 실무적인 게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LC 유산스를 좀 거래처에서 지금 벌써부터 지금 요청을 좀 하고 있어서 어저께 그 IBK 쪽에 좀 문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좀 미정이라고 좀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향후에 그게 좀 어떻게 될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그 책자에 보니까 달러 송금이 좀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션 시작되고 나서 저희 에이전트 커미션을 좀 계속 홀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이거를 유로로 좀 바꿔서 그 유로 송금이 좀 가능한지 그리고 그 일전에 그 멜라은행 한국 그 서울 지점이 있었는데 그게 그럼 다시 오픈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저 같은 경우는 한 분기마다 한 번씩 이란을 가는데요. 지금 이란 갈 때마다 그 비자 때문에 그 이란 이민국에서 넘버 넘어와야 되고 그 넘버를 보냈는데 이제 한국 이란 대사관에서 못 받았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란 좀 방문할 때마다 좀 애로사항이 좀 많은데 요 비자를 좀 단수해서 좀 멀티플로 좀 바꿔서 그런 계획은 좀 이란 정부랑 어떻게 좀 진행 중에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자 관련해서는 저희 의교부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그 사업하시는데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협의를 해서 관련 사항도 같이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세 개 질문. 나머지 세 가지 질문 이것도 제가 답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일단 LC 유산스 관련해서는 앞으로 아마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게 가능해지려면 우리 쪽만이 아니고 이란 쪽 은행하고도 다 연계돼서 네트워크 그다음에 관련 제도들이 세팅이 돼야 됩니다. 지금 아직 그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 분명히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멜라은행 먼저 말씀드리면 멜라은행은 이번에 1월 16일자로 미국의 제재 대상자에서 제외됐습니다. 기존에 우리 국내법적으로도 멜라은행은 금융거래 제한 제재 대상자로 저희 국내법적으로도 올라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미국의 이제 제재 상자에서 제외된 기관 개인에 대해서 삭제하는 고시는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법률적으로는 이미 제재 대상자에서 제외된 효력이 이미 발생한 상태입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그 영수 허가 지침에 미 합중국 대통령 행정명령 133825에 의해 지명된 자 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서 이미 삭제가 됐기 때문에 멜라른행은 이미 제재 대상자가 국내법적으로도 아닙니다. 그리고 영업을 이미 재개한 상태고요. 그래서 멜라른행하고의 거래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달러 송금 부분 말씀하셨는데 아까 커미션이라는 표현을 해서 제가 조금 그 혼돈이 일어나는데 수출 대금을 얘기하시는 아니, 거죠? 수출 대금이 아니고요. 그 판매 중개 수수료입니다. 아, 중개 수수료요? 네. 이란과 관련된 거래에 있어서는 달러는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로화로 된. 네, 유로화로 보내는 부분은 이 부분은 아까 저 앞에 말씀드린 그 중개무역하고 사실은 거의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한 며칠 정도만 기다리시면 명확하게 저희가 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내용이 상당히 그 구체적이고 아주 실무적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답변하신 분들이 상당히 잘 차분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 끝에 손 드신 분.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로템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관이 대리라고 합니다. 아까 여러 차례 그 발표자님 분들을 통해 가지고 강조되고 있는 게 외국 자본을 이란 정부가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저희 아국 정부와 이란과 지금 맺어진 2004년 경제 협력 차관 금액이 이번에 5억 불 상당으로 다시 제공된다고 하셨는데 그 프레임워크 체결되는 시점하고요. 그 후속으로 수출은행에서 레터 어그리먼트 체결하는 그 시점을 대략적으로 좀 알 수 있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수출입은행 최민 부부장이라고 합니다. 질문 주신 것 중에서 그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현재 50억 그 유로 규모의 그 기본 대출 약정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를 그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문안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겠지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조만간 그 문안이 협의가 완료가 되면 체결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기업이 이제 해외에서 수주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수입자, 그 발주자 앞으로 자금 지원을 이제 해 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란 경제 제재가 해제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란 쪽하고 주로 이제 이란 재무부 산하 뭐 투자청이라든지 그런 쪽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향후에도 저희가 이제 그 기업들이 진출을 할 때 그 어쨌든 지금 이란이 지금 외국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그 경쟁 입찰에 들어갈 때 그 자본 조달까지 다 요구를 할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저희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다 같이 해서 그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출은행에서도 나오셨군요. 아까 나오신지 모르고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성분 먼저 손 드시.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저 SK네트워크스에서 온 홍수경이라고 합니다. 그 17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개무역의 경우 대이란 거래 관련된 제3국 기업과의 금융거래에 달러화는 사용될 수 없으며 거래은행의 중개무역임을 반드시 통보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요. 누가 어느 은행에 이런 중개무역임을 통지를 해야 하는지 일단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국내에 있는 미국의 자회사의 경우 2차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지 그러면은 저희가 해제된 거 똑같은 수준으로 중개무역도 가능하고 비금지 확인서도 발행 안 해도 되고 이런 수준으로 똑같이 제재가 해제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중개무역 결제할 때 이제 통지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제3국 기업과 결제할 때 이용하는 은행이 두 유형의 은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원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이란으로부터 바로 이제 연결돼 있는 거니까 기업은행이나 우리은행이 이게 이제 중개무역과 연계돼 있는 거래라는 걸 알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모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수취한 이후에 한참 있다가 별도로 돈을 인출해서 다시 보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결제하는 방식도 있지만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돈을 제3의 우리 국내 시중은행, 예를 들면 신한은행, 국민은행 뭐 이런 은행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계좌로 돌린 다음에 거기에서 제3국 기업한테 결제 대금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보낼 때 예를 들면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을 통해서 보낼 때 달러로 보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제재에 위반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발각이 되면 은행은 은행대로 처벌을 받고 기업은 기업대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팩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기업이 은행한테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이 우즈베키스탄으로 보내는 이 돈은 이란 중개무역과 연계된 돈이다. 그래서 우리는 유로화로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만일에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안 하시고 그렇게 달러로 보냈다 하면 나중에 처벌 대상은 은행이 아니고 여러분 기업입니다. 은행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통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해되시나요? 네, 근데 저희가 수출을 하고 수출 대금을 받는 입장인데 그러면은 수입자가 그 3국의 은행에다가 통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나요? 아니, 3국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나갈 때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이제 해외로 돈을 보내거나 또 해외에서 국내 은행을 통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국내 은행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은행도 제재에 위반되는 일이 없고 기업도 위반되는 일이 없겠죠.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 국내 이제 미국 입장에서 제3국에 있는 미국 회사의 그 계열 회사, 관계 회사에 대해서는 현재 첨부 자료에 첨부되어 있는 그 Q&A 자료 중에 그 K 항목부터 미국이 이제 안내를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가이드라인에도 이제 설명 자료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제 해제가 된 제2차 세컨더리 생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미국인이라고 볼 수 없는 외국인에 의해서 외국에서 행해지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 개념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별도로 이제 미국하고 직접 관련이 많고 미국 회사가 일단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제재를 사실상 이렇게 우회해서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인지 별도로 언급을 하면서 주의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 대상으로 원칙 포함은 되나, 이제 일반 순수 이제 국내 회사하고는 다른 회사하고는 미국 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회사하고는 조금 틀릴 것이다.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특히 미국 제품을 본사로부터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우회해서 우리나라에서 재수출하거나 또는 10% 이상 포함된 제품을 가공해서 이란으로 넘겨준다거나 이런 것은 특히 이제 어떤 외국에 있는 제3국에 있는 미국 회사의 자회사에 대해서 특히 주의할 필요가 더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유로화 결제가 가능한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란 정부나 미국 쪽하고 조금 외교적으로 직접 당사자하고 정부, 우리 기재부 특별히 제일 이제 관계가 되는데 협의를 좀 해서 최대한 빨리 확정을 지어서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이란 제재가 빨라도 2월 말 3월 이렇게 예정이 되다가 갑자기 급하게 지금 사태가 진전되어서 좀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가이드라인 발표가 적어도 해제가 예정이 되면은 짱짱내에 좀 여유를 두고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그 가이드라인이 우리가 접수를 해서 가이드라인에서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은 정부에서 그 사이에 해제되기 전에 또 추가로 협의를 해서 좀 못박을 확실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여유가 전혀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가이드라인도 입수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전혀 1초도 빨리 접수가 안 됐습니다. 미국이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한 순간에 우리 정부에서도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불확실한 부분 이런 게 정지 작업이 조금 미진한 상태가 있었다. 그래서 그 정부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손은 많이 드셨는데, 저희가 계획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은 많이 들어져서 이걸,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한 3분 정도까지만, 더 받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나온 질문 중에서 중복되는 분은 손 내려주시고, 조금이라도, 저 끝에 계신 분, 네, 지금 손 들고 계신 분, 네. 2분만 더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죠. 2분, 그래서 좋습니다. 3분 더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는 끝나고서 개별적으로 이분들께 조금 더 소구를 부탁드릴게요. 개별 상담을 좀 하시고, 그리고 못한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다음 주 이제 월요일 출범될 이란 교육 및 지원센터에 이렇게 질의를 해서 해결하는 거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질문 받은 것 중에 첫 번째, 저 뒤에 아까 손 드신 분.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넥센타이어의 전용우라고 합니다. 먼저 이란 교육 관련해서 비금자 확인서와 한국은행 승인서를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하신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동병상련의 마음입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코트라 축전권 지역 담장님께서 말씀하신 발표하신 내용에 보면 이란이 이제 US 달러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5개국 현지화 계정 자산을 활용한다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유로, 엔화, 위안, 원화가 있는데 하나가 무엇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 나라들도 우리나라처럼 각 국별 이제 통화 결제 시스템을 썼다는 의미인데 그게 맞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국 원화 결제를 통한 이러한 교역량과 비교해서 유로화, 엔화, 위안화의 거래량은 원화 결제랑 비교해서 얼마나 되는지 그 교역량을 좀 비교해 줄 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이란하고 거래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5나라였습니다. 그 5나라는 이란산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터키, 인도 이 5나라입니다. 우리는 원화 결제 시스템, 일본은 엔화 결제 시스템, 각각의 시스템들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답변 됐죠? 예. 근데 실제로 각 국가마다 예를 들면 이란과 중국, 이란과 일본, 또 우리 한국과 이란과의 이 결제 시스템상에서 이루어지는 결제의 규모,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가 공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는 알지는 못하고요. 다만 이제 간접적인 자료를 활용한다면 코트라나 무역협회나 이런 데서 이제 확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양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 교육 규모를 가지고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숫자는 없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G 상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심양진입니다. 지금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대이란 운송 선사 및 제재 대상자 운영 항구 현황을 매번 업데이트를 해서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번 가장 마지막에 지금 제재 해제 이후에 올라온 공지를 보면은 제재 대상자 운영 항구만 나와 있고 지금 선사는 따로 공지를 안 해주셨는데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이 기존 리스트에 있던 선사 외에 선사를 이용을 해서도
결제가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원화 결제 시스템을 유지를 한다면, 당분간 유지를 계속 한다면, 그 다른 선사들도 계속 기업이, 우리 은행이랑 이제 협약이 체결이 돼야지만 가능한지. 그래서 국내 선사 말고 이제 삼국 선사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이 제재 대상자 운영 항구랑 터미널이 공지가 됐는데 여기 나와 있지 않은 항구는 그러면 이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거를 개별 기업에서 다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항구 말고도 철도청이라든지 아니면 공항이나 항공사라든지 이런 제재 대상에 대한 것도 전략물자 관련이나 기타 기관에서 공지를 해주시는지 아니면 그것도 모두 개별 기업이 다 확인을 하고 리스크를 안고 진행을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전략물자 관련 이인선 연구원입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그 제재 해제 이후에 제재 대상 항구와 제재 대상자 검색 방법에 대해서 공지를 올렸었고요. 우선 첫 번째 주신 질문에 따르면 그 선사 이용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선사는 기존의 6개 선사, 그 4개, 기존 선사들은 이용 모두 가능하시고 그 밖에 다른 선사들도 역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선사에 대한 이용은 이제 완전히 풀렸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제재되는 선사가 있으면 역시 그 선사들은 이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시고요. 두 번째 항구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지했던 항구는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제재 대상자가 운영하는 항구 리스트와 동일합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지금 확인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리스트를 다시 한번 올려드렸고요. 좀 제재 해제 이후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더 많은 항구가 이용 가능하기를 원하셨는데 아직은 확인이 안 된 상태라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 이용하면 안 되는 항구 리스트를 올려드렸습니다. 다만 추후에 반달 아바스라든지 다른 항구까지 다 이용이 가능하게 되면 다시 변경된 항구를 즉시 공지를 해드려서 업체분들이 교역을 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항구 외에도 공항이라든지 철도라든지 그런 부분 말씀 주셨는데요. 우선 철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존에도 제재가 없었고 지금도 제재가 없는 상태이고요. 공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항 역시 기존에 테헤란 공항으로 많이들 이용하셨고 지금도 계속 가능하시고요.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재 대상 항공사는 이용을 하면 안 되십니다. 그 제재되는 항공사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이란 에어는 아마 풀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 대상자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재 대상자냐, 이거를 사실 저희가 좀 리스트를 다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면 가장 좋긴 한데 워낙 이 리스트가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확정된 리스트를 한 번에 알려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바로바로 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올린 공지글에는 제재 대상자 리스트를 검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올려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제재 대상 리스트는 UN 제재 대상자 리스트, 그리고 미국 재무부 OFAC의 제재 대상자 리스트, 그리고 EU의 금융 제재 대상자 리스트, 그리고 저희 오신 기재부의 제재 대상자 리스트와 저희 전략물자 관리원에서 또 관리하고 있는 전략물자를 수출하면 안 되는 무료거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해서 그런 리스트들을 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요. 주로 이쪽에서 받았어요. 잠시만요. 답변이 하나 안 나간 부분이 그래요? 있어서요. 네네, 고맙습니다. 선사 부분은 분명히 오픈이 됐고 이제 자유롭게 이용을 가능합니다요. 다만 결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화 결제 시스템 많이 운용되는 기간 동안만큼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서만 결제가 가능해질 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재 대상자 리스트와 관련해서 지금 유럽 또 미국의 제재 대상자가 있지만 사이트에서 제재 대상자 리스트는 언제든지 검색 키로 확인이 가능하겠죠.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안내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그 리스트에는 없지만 제재 대상자가 그 기업의 지분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도 제재 대상자로 간주가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은 사실은 거래하는 기업들이 다 문제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돌다리도 한번 두드려 보고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마지막 한 분, 네, 여기 이쪽 분. 네. 저는 포스코 계열사의 재무 담당 부장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주로 수출한 제품이 플랜트 제품입니다. 주로 사우스파 가스선에 많이 납품을 했는데요. 그 계속적인 계약은 이전에 했는데 그 제작 기간이 자재를 사고 제작하는 기간이 1년이 넘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이제 제재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물건을 수출하고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돈이 들어왔는데 그 원화결제 시스템으로 해서 기업은행이나 우리은행에 묶인 자금이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종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지금 동종업체의 가장 그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 세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존 계약분에 대한 미수금, 그게 지금 제가 우리은행 외환 담당 그 이현주 부장님께 전화를 하니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직 그 한국 정부가 그 미국 정부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결론을 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존 계약분에 대한 미수금이 협의를 하면 수금이 가능한지, 두 번째는 그 우리은행, 기업은행의 그 묶인 자금이 실제로 해제가 될 수 있는지, 그다음 세 번째는 그 원화 결제 시스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그 유로화나 그 엔화 같은 그 기축 통화가 다시 그 복원 거래 가능하도록 복원이 돼야 될 건데 그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면 되는지 그 세 가지 좀 여쭤봤습니다. 다 제가 답변을 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예, 며칠 전에 제가 전화 드렸습니다. 사무관님께. 왜 이 질문이 안 나오나 했는데 결국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금 기업은행이나 우리은행에 묶여있는 돈들이 좀 계실 거예요. 저희가 어저께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지금 기존에 거래가 이루어졌고 또 피오가 날라왔는데도 돈이 지금 지급이 안 되어 있는 건에 대해서 정리를 요청을 저희가 했고요. 저희가 아마 뭐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밤을 새서라도 검토를 할 겁니다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지급이 거부된 건들이 유형이 다양합니다. 뭐 어떤 건들은 선적까지 하고 이러한 포트의 물건이 다 간 이후에 제재가 시행이 되면서 자금 송금이 묶여버린 건도 있고요. 유형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건별로 이게 왜 지급이 지금 거부되고 있고 문제가 뭐였고 지금 이번 생션 이 제재와 직접 관련돼서 미국하고 협의 없이도 바로 지급한 건인지 이런 건들은 아마 다음 주 초부터 다음 주 월요일은 좀 어렵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늦게부터 아마 은행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이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급을 시작을 할 거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명확하게 예전의 제재법령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되는 건들은 죄송스럽지만 지급이 당장은 어렵습니다. 이번 1월 16일자 제재 해제는 1월 16일부터 앞으로 제재를 해제시킨 거지 앞에 있었던 제재법령 적용을 없애는 소급 해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예전에 문제가 됐던 건들의 제재 위반, 직접 법령 위반이 되는 건들은 저희가 다시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이거는 미국의 유권 해석을 받아야만 지급이 가능한지 안 한지가 확인이 될 거고요. 그거는 저희가 2월 중에 또 정리를 해서 미국 쪽으로 협의를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화 결제 시스템, 유로화 등 다른 결제 시스템은 미국하고는 이미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란하고는 저희가 아까 원화 결제 시스템 말씀드렸지만 원화 결제 시스템뿐만이 아니고 유로화 등 다른 시스템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빠르면 다음 주부터 이란 중앙은행과 직접 저희가 접촉을 외교부 도움을 받아서 직접 시도를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잘 풀리면 적어도 뭐 2월 말 이전에는 세팅이 되지 않을까.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국내은행, 참여은행들, 또 이란 측의 참여 시중은행들, 물론 저희는 가능하면 모든 은행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주거래은행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이란하고 협의가 잘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이걸 말 이전에 세팅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유로화 스위프트 오픈이 2월 말 이전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다만 제가 이렇게 노력해보겠다라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쟁점이 튀어나와서 조금 논의가 길어진다면 조금 더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우리 기업들한테 중요한 거니까 제 1번 우선순위로 그걸 놓고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잠깐 개별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예, 끝나고서. 지금 우리 플랜트 업종이 다 큰 금액들이 많이 묶여 있거든요. 수출은 했는데 대부분 도 지금 돈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과거에 수출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이 지금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다. 물론 유형별로 다양하겠지만요. 지금 전액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건건이 다 확인을 해서 이게 지금 미국의 협의 없이도 지급이 가능한 건인지 혹은 미국의 유권에서 꼭 필요한 건인지 이런 것들 저희가 점검해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와 감사드리고요. 오늘 상당히 기술적인 그런 질문도 많이 나왔는데 끝까지 남아서 차분하게 잘 답변해 주신 앞에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